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침에 말이죠, 아주 좀 재밌다기보다 일본 사람들의 어떤 습성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일본에 그리고 최근 한국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뭐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대만의 마행주 총통이 말이죠, 그 일본과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 즉 갸오이타오의 그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겨서 처리를 하자라고 기습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그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거기에서 처리하자고 한국 정부에 제안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독도도 ICJ에서 처리를 하니까 우리 갸오이타오도 거기에서 처리를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죠. 일본은 아마 지금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내심 당혹스러운 분위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갸오이타오와 독도, 일본이 센카쿠 열도, 즉 갸오이타오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근거는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독도를 한국 정부가 실효적 지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영토 분쟁이 일어나는데 센카쿠 열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논리가 한국 정부가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와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로서는 내심이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일이죠. 오늘 갸오이타오와 독도 문제, 이것을 가지고 조금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독도 문제는 왜 발생했는지 잘 알고 있지만, 갸오이타오, 센카쿠 열도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좀 잘 모르는, 잘 알려지지 않아 있죠. 그래서 그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독도 문제가 생긴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갸오이타오는 말이죠, 1895년 청일전쟁 와중에 일본이 거기는 주인이 없는 땅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네 영토로 편입을 시켰어요. 죄송합니다. 반면에 1863년도에 중국 정부가 만든 지도를 보면요, 그거는 푸젠성에 속해 있는 어떤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부터 원래는 이제 예전에 청일전쟁 이전에 중국 땅이었는데, 청일전쟁 전쟁의 와중에 이것이 주인이 없는 땅이다라고 해서 자기네 땅으로 편입시킨 것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했던 것과 흡사합니다. 무주지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땅이었다라고 우기는 그 논리는 양쪽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을 하고요. 미국이 승전국으로서 오키나와를 통치를 했는데요. 1970년 2년에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면서 그 부속 영토까지 전부 반환을 했는데, 일본에 반환했는데, 그때 따라간 게 이제 센카쿠 열도입니다. 따라서 말이죠, 일본은 어부지리로 그때 실효적 지배를 그 후로 계속하게 된 거예요. 근데 미국이 일본에 반환을 할 때, 그때 이제 이미 그 지하에는, 그 땅 밑에는 엄청난 부존 자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졌죠. 그래서 일본은 거기에다가 등대를 세우고 하면서 자기네들 땅임을 계속 강조를 해왔죠. 중국으로서는요, 미국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는 감히 미국하고 국교도 없었던 상황이고, 미국에 대해서 이게 우리 땅이라고 우길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위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걸 바라만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일본으로 넘어갔고, 일본이 계속 실효적 지배를 하면서 분쟁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겁니다. 이건 우리 독도 문제하고 상당히 비슷한 상황인데, 일본이 그런데 이 센카쿠 열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용하고요, 우리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끄럽게 떠듭니다. 그 이중성은 제가 봐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이중적인 논리, 이것은 과연 뭘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센카쿠 열도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들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토의 분쟁 지역으로서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죠.
이미 우리 건데 이것을 분쟁 지역이라고 자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그래서 마잉주 총통이 이거를 ICJ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보도한 언론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집단주의는 대단하죠. 그 언론조차도 그것을 하나도 보도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제안이 NHK, 일본 국영방송인 NHK하고의 그 인터뷰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그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나마 NHK도 그것을 보도를 하면서 자막으로 조용히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자막을 깔았지, ICJ에 가서 이 문제를 풀자라는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NHK가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고요. 그런데 이 독도 문제는 일본이 ICJ로 가자고 그랬죠. 오늘 ICJ로 가자는 그 공동 제안을 공동으로 ICJ에 제소하자는 그 제안을 담은 구상서를 우리 정부에 보냈던 것을 오늘 이명박 정부가 청와대에서 그것을 반송을 했습니다. 뜯어보지 않고 말이 되지 않는 서류다라고 해서 반송을 했는데 그 반송된 것을 접수하기를 일본에서 또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핑퐁을 치고 있는 그런 서로 그냥 강대강으로 계속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일본의 속내는 뭐냐면요. 사실 ICJ를 가는 그거 말이죠.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논리가 하나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실효적 지배 여부가 ICJ로 가는 중요한 결정적인 변수라고 하면요. 러시아하고 중국의 국방 영토 문제가 생깁니다. 러시아가 일본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쿠릴 열도는요. 러시아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그것에 대해서 ICJ로 가자고 주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러시아가 그러고요. 일본은 조용합니다. 이상하죠? 메드베네프 러시아 총리가 막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 또 이거 대통령 시절부터 계속 쿠릴 열도를 방문해도요. 일본은 조용합니다. 러시아가 실효적 뺏긴 거죠?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네들 논리로 보면 뺏긴 거고, 러시아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을 강탈한 건데, 그러면 국제사법재판소를 가야죠. 근데 조용해요. 우리는 그 부분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국제사법재판소에는 일본, 러시아, 중국 재판관이 다 있습니다. 한국만 없어요. 따라서 각자 3국은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는 우리 편이 거기 있으니까 하고.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필요 없다는 당연한 논리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가서는 우리가 크게 득이 될 게 없습니다. 우리 편이 없어요, 거기에. 일본은 말이죠. 독도 문제에 관한 저도 그만입니다. 왜냐하면요. 너무 역사적으로 역사적인 지배 과정을 보면 독도의 주인이 한국 것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죠. 최근에 독도에서 물고기를 잡은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 군수에 세금을 바쳤다라고 하는 문서까지도 발견이 됐어요. 조세권이 행사됐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우리 영토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런 증거들이 많이 있고요. 사실 독도가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는 것은 이미 여러 번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도둑이 작물을 내 거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요. 일단 사법재판소에 간다라 하는 측면은 실효적 지배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일본 재판관, 중국 재판관, 러시아 재판관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좀 상당히 주의 깊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국 정부가 일본 총리의 서한을 반송한 것에 대해서 좀 외교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좀 무리한 것이 아니냐, 외교적으로 좀 도를 넘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하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미 그런 문서를 보낸 것 자체가 외교적인 결례를 범한 겁니다. 정부 간의 문서를 보낼 때는 말이죠. 특히
정상 간의 그 친서나 외교적 문서가 오갈 때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그것을 보내는 동시에 언론을 통해서 그것을 공개해버렸죠. 이미 외교적으로 일본에서 먼저 결례를 범한 겁니다. 따라서 그 문서를 다시 돌려보냈다라고 해서 우리 정부가 크게 외교적으로 실수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전략적으로 그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받아들여서 거기에 따른 답신을 보냈으면 이미 분쟁 지역임을 우리 정부도 인정한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추후에도 계속 일본의 새로운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그 그런 문서를 보낼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양국 간의 영토 분쟁이 일어난 지역으로서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것을 반성한 것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센가쿠 열도 다만 이제 지금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우리의 그 대일 그 수출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인데요. 사실 이렇게 전체적인 우리 무역에 있어서 볼륨을 보면 그렇게 일본 쪽의 비중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타격을 입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일본 기업들도 이런 점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상호 협력 관계는 어차피 서로가 상처를 입으면 입을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정치에서 경제를 독립시키는 그러한 측면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한국산 골프공을 갖다가 일본에서 수입하기로 계약을 했다가 철회를 했다. 한국의 한류 드라마를 그 일본에서 찍으면 보조금을 주기로 했던 것을 철회했다 등등 우리 한국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인 그 자동차가 얼마 전에 센가쿠 열도 문제에 분노한 중국 국민들에 의해서 막 뒤집어지고 막 그랬죠. 엄청난 시위가 났죠. 그때 중국에서는 그것을 자제시키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역시 대국적인 그런 관점이고요. 일본이 지금 하는 것은 역시 섬나라의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문제들이 어떻게 확산이 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복잡하게 함수는 얽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센가쿠 열도하고 다이오이타오가 있는 것을, 그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러시아하고 일본 간의 그 북방 영토를 놓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그런 주장이 오늘 나왔고, 얼마 전 중국 황구시보라고 하는 신문에서도 한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서 일본의 영토 분쟁에 공동 대응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견 합리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잘못하면 중국과 러시아에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을 우리가 잘 스크린하고 아주 세밀하고 철저한 전략을 세워서 일본이 다시는 이러한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